중국은 지금 진실보다 생존을 믿는 사회입니다. 거짓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고 전략이며 권력의 언어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보고 거짓을 잘하면 출세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거짓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1000년 넘게 이어진 권력의 습관, 생존의 기술, 문화의 잔재가 뒤엉킨 결과입니다. 거짓은 체제의 언어였고 정직은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뢰의 부재를 봐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개인보다 체제가 우선이던 역사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백성은 신하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곧 왕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교는 충과 효를 강조했지만 그 충성은 진리나 도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향했습니다. 진실보다 충성이 먼저인 문화, 그게 중국의 첫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왕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권력을 위협했고 거짓은 권력을 보호했습니다. 관리들은 황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보고서를 꾸몄고 황제는 그 거짓을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체제의 유지가 진실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가 중국의 정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위와 아래가 서로를 속이며 안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구조.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질서였고 그 질서가 곧 생존이었습니다. 진실은 혼란을 부르고 거짓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치 이념은 언제나 질서 유지였습니다. 진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진실이 악이 됩니다. 거짓이 사회를 조용히 만든다면 거짓이 선이 됩니다. 이 철학이 유교적 정치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도덕은 체제를 위한 언어로 전락했습니다. 진실은 도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이 만든 사회에서는 체면이 신뢰를 대신합니다. 체면은 명예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체면을 잃는 건 단지 수치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진심보다 겉모습을 택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건 무례했고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게 예의였습니다. 거짓은 사회적 기술이 되었고 체면은 사회적 통화가 되었습니다. 신뢰는 체면 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이게 중국 사회의 인간관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체면은 결국 권력과 결합합니다. 왕조의 권력은 체면으로 유지되고 백성의 생존도 체면으로 보호받습니다. 체면을 잃은 자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자는 존재를 잃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1000년을 넘어 계승되었습니다. 왕이 황제로, 황제가 당으로 바뀌었을 뿐 언어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위험했고 거짓을 다루는 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의 불가능성입니다. 위는 아래를 믿지 않고 아래는 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늘 감시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시의 체제가 오래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검열을 배웁니다. 그게 중국식 통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거짓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제도가 됩니다. 권력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허용했고 백성은 살아남기 위해 그 거짓에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연극처럼 움직입니다. 거짓은 통치의 언어가 되었고 진실은 체제의 적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위험하고 거짓을 잘하는 자는 필요합니다. 이 논리가 제국을 유지시켰고 그 제국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억누른 채 유지된 체제는 언젠가 스스로의 거짓에 질식하게 됩니다. 그 폭발의 시점이 바로 혁명이었습니다. 1949년 중국은 새로운 체제를 세웠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민의 나라는 인민을 감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의 언어는 항상 뒤집혀 있었습니다. 해방은 통제를 뜻했고
혁명은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평등은 복종이 되었고 인민의 이름으로라는 문장은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하나의 진실만을 허용했습니다. 그 진실은 곧 당의 진실이었습니다. 당이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 되고 당이 부정하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진실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거짓은 정치의 기술이 아니라 통치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그 체제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에게 동지를 감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고발하고 학생이 스승을 공격했습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위험했고 거짓된 충성이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제의 말을 외우며 자신의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 시기 사람들은 두 개의 언어로 살았습니다. 하나는 공식의 언어, 다른 하나는 살아남기 위한 언어. 공식의 언어는 충성이었고 사적인 언어는 냉소였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구호를 외치고 속으로는 두려움 속에 침묵했습니다. 이중의 언어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라지고 침묵하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공포 속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질서가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끝났지만 그 언어는 남았습니다. 그건 체제의 DNA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관료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보고서는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문서입니다. 숫자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체제를 정당화하는 장식입니다. 이제 거짓은 통치의 언어이자 행정의 문법이 되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고 현장은 그 명령에 맞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이 명령과 다르면 현실이 수정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보고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행정체계는 항상 결과부터 존재합니다. 그 결과 거짓은 상명하복의 형태로 순환합니다. 위는 지시를 내리고 아래는 그 지시를 달성한 척합니다. 위는 그 거짓을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그 묵인이 곧 통치의 평화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범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진실은 체제의 적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질서를 흔드는 자로 간주됩니다. 공산당은 늘 안정을 말합니다. 그 안정은 진실의 침묵 위에 세워진 안정입니다. 혼란이 아니라 질문이 금지됩니다. 이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졌습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이중 언어는 경제의 언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성장률, 생산량, 투자지표, 모든 숫자는 체제를 유지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당은 경제적 성장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실적이 만들어지고 그 실적이 다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거짓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통치의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짓은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기능입니다. 진실은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거짓은 통제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통치는 언제나 단순함을 추구해왔습니다. 명확한 구호, 단일한 진실, 절대적인 복종. 그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진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공산당은 다양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은 진실의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체제는 늘 단일한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이 체제를 지탱합니다. 거짓은 통제의 비용을 줄입니다. 진실은 복잡하지만 거짓은 효율적입니다. 그 효율성이 곧 중국식 합리성입니다. 이 합리성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체제의 언어입니다. 거짓은 이제 정치의 언어를 넘어 경제의 문법으로 이동합니다. 체제의 생존을 위한 거짓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짓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무대가 바로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입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라. 이 한 문장은 중국의 윤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념보다 속도, 정의보다 효율, 진실보다 결과, 도덕은 성장 앞에 밀려났습니다. 공산당은 경제적 성과를 체제의 정당성으로 삼았습니다. 성장이 곧 충성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렸고 관리들은 수치를 부풀렸습니다. 중앙이 7% 성장을 요구하면 모든 성은 8%를 보고했습니다. 성장률이 체제의 명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수치 위에서 정치적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성과였고 조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경제는 실물이 아니라 성과의 환상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가짜 술이 만들어지고 시장에는 짝퉁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진짜를 만들기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가짜를 만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속도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라. 그 말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법보다 돈이 빨랐고 윤리보다 이익이 강했습니다. 정직은 이상이 되었고 거짓은 기술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기업은 매출을 조작했고 은행은 대출을 부풀렸습니다. 정부는 통계를 수정했습니다. 이 거짓들이 서로 맞물려 성장의 환상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의 GDP, 부동산, 투자 지표가 믿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짓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는 맞춥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거짓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래의 생존은 그 거짓에 의존합니다. 지방정부는 성과를 부풀리고 기업은 그 숫자에 맞춰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은 제도화되고 제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정직한 사람은 출세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조직의 위험이 됩니다. 거짓을 잘 꾸미는 사람이 능력자로 평가받습니다. 이게 오늘의 중국 관료제의 현실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부동산입니다. 도시의 발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끝없는 도시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수요보다 몇 배 부풀려진 계획이 세워졌고 비어있는 건물과 유령 도시가 늘어났습니다. 이 건물들은 실물이 아니라 통계였습니다. 보고서 속의 성장, 그래프 위의 도시였습니다. 부동산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중국의 GDP 절반이 부동산으로 채워졌고 그 부동산은 다시 은행의 담보가 되어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경제도 권력도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중국의 사회에는 여전히 불신이 지배합니다. 체제는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은 체제를 믿지 않으며 서로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불신은 제도 대신 관계를 낳았습니다. 법보다 관시가 중요해졌습니다. 관시는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대체제입니다. 제도가 믿을 수 없으니 사람들은 관계를 법처럼 씁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끝나면 신뢰도 끝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거래의 냄새가 납니다. 이익이 맞으면 친구, 이익이 어긋나면 적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거짓이 정직보다 현실적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보고 속이면 보호받습니다. 거짓은 생존이고 진실은 자살입니다.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잘 꾸미는 사람이 승진하고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게 조직의 규칙입니다. 공장에서 불량률을 숨기고 도시에서 부채를 감추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충성입니다. 거짓은 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불필요하고 정직은 비효율적이며 속도와 성과가 모든 가치를 대신합니다. 이제 거짓은 윤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스스로의 거짓에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성과가 진짜 자본을 끌어오고 그 자본이 새로운 거짓을 낳습니다. 그 순환이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은 스스로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짓을 덮는 새로운 거짓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무너지고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체제는 여전히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그건 체제의 자기기만입니다. 중국은 지금 진실이 사라진 경제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거짓을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의 구조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진실이 사라진 상태에서 버티는 실험실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진짜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거짓은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람들을 소모시킵니다. 거짓 속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더 깊이 속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부가 무엇으로 쌓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거짓이 무너지고 자신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은 국가를 믿지 않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 남는 건 두려움과 체면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짓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불신의 체계입니다. 사람들은 법 대신 관시에 의존하고 제도 대신 인간관계를 거래합니다. 진실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거짓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 구조는 사회를 고립시킵니다. 각자는 서로를 이용하고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의 네트워크로 살아갑니다. 회사는 조직이 아니라 연극이 되고 가족조차 체면의 무대가 됩니다. 진심을 말할수록 위험해지고 감정조차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사회의 피로가 아니라 문명의 마비입니다. 중국의 청년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체제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제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바로 오늘의 중국을 정의합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이미 거짓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복종하고 비밀 채팅방에서는 체제를 조롱합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해 은어를 만들고 풍자와 아이러니로만 진실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현대 중국의 언어입니다.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와 농담으로 우회하는 언어. 그건 공포가 만든 시적 형태입니다. 이제 거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진실을 구분할 감각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의심하고 진실보다 설득을 믿습니다. 그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병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병의 만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속고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위험하고 거짓은 여전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계, 기술력 보고서, 성장률. 그 수치들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뢰가 사라진 경제가 얼마나 약한지 드러납니다. 거짓은 성장할 수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시스템은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자본 유출은 모두 그 결과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거짓의 체제가 자기 자신을 삼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거짓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건 냉소입니다. 모두가 체제를 비웃지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체제가 바라는 안정입니다. 거짓은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체제 안의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책임도 잃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회는 결국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은 진실 없는 안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안정은 완벽해 보이지만 기초가 사라진 건물처럼 불안정합니다. 한 번의 충격, 한 줄의 진실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거짓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정직은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의 생존 방식이 잘못 설계된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금 진실을 잃은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거짓으로 성장했고 거짓으로 유지되며 거짓이 사라지면 붕괴될 체제. 이건 단지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진실이 이익에 밀려나는 모든 사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능력이 되는 사회. 그건 결국 진실이 사라져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세상입니다.